안녕하십니까. 3월 4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913만원이고요. 많이 얻어맞았죠. 마이너스 69만원입니다. 오늘은 뭐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좀 대응도 좀 너무 놀래가지고 급락할 때 손절해버리는 바람에 손실도 조금 더 컸던 것 같고요. 이 평정심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악재 뭐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었는데 시장 반응이 너무 안 좋게 나오니까 장 초반에 일부를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 중에 진성 TC 이거 매도했는데 거의 최저점에서 매도했을 겁니다. 아마 놀래가지고 얼마에 매도했는가 한번 볼까요? 9,240원이니까요. 최저점은 아니네요. 그래도 여기쯤에서 그러니까 분봉으로 굳이 보자면 복귀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뭐 거의 뭐 최저점 수준이네요. 여기 그러니까 쭉 빠져갖고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지금 팔았습니다. 그렇죠. 진성TC 손절하고 그 다음 대동기어도 손절하고 여기서 다시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동기어는 그냥 비중을 줄였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 나머지도 비중을 조금씩 줄였습니다. SG도 비중을 줄였고 그다음 전진건설로부터 비중을 줄이고 해서 일단 위험관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이 왜 이렇게 됐느냐를 개인적인 생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시장 전체적인 흐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미증시가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부터 관세 부과를 원래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오늘 3월 4일이죠.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이 관세 부과를 하겠다, 시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캐나다 25% 관세고 중국은 지난번에 10% 관세했는데 받고 10%더 해서 결과적으로 중국도 추가가 10% 관세 부과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머지 부분은 상대방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하겠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다시 보복 관세를 하면 더 때릴 수도 있다. 이런 쪽에 이제 위협을 하면서 관세 부과를 때렸습니다. 이 충격으로 시장이 무너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 이제 있었던 이벤트가 우리 증시가 어제 쉬었기 때문에요. 해외 지수로 보면 금요일에 미증시가 빠졌었고 아니죠. 금요일에 목요일에 빠졌었고 그 다음 금요일 우리장 끝나고 나서 미증시가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해갖고 딱 모양새가 올라왔는데 이게 지난 밤에 월요일 저녁에 반등한 것보다 더 빠져버렸죠 밑으로. 그래서 더 빠져버리니까 어제 국내 증시가 열렸다면 반등 나왔으니까 일단 금요일날 우리 증시가 많이 빠진 거에 대해서 반등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제 우리 증시가 쉬어버리고 미증시가 다시 추가로 더 빠져버리니까 이게 이제 약재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보시면 관세 부과에 대한 재료는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서 조금 반영됐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마 25% 관세하고 중국의 추가 관세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시행하겠느냐, 이제 이게 조금 안 할 수도 있다 이 생각이 조금 있다는 얘기죠. 대부분 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하는 이유를 붙이는 게 의약품, 마약성 의약품 그거 자꾸 들어오는 거를 막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상대 국가들로 하여금 거기에 대해서 너가 뭔가 좀 성의를 보여라 이게 이제 핑계거리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멕시코나 캐나다나 중국에서 성의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빌미를 주면서 부과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관세 전쟁으로 가지 않으려면 뭔가를 조치를 취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복 관세 쪽으로 선택하면 트럼프가 약간 똘끼가 있기 때문에 받고 더 이래버릴 거는 기정사실 이제 자명하다 이렇게 되니까 관세로 대응을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품 부분에 대한 어떤 통제 뭐 이런 쪽에 그건 핑계거리고 사실은 미국에게 조금 유리한 어떤 뭔가를 액션을 취해달라 이게 트럼프 요구사항이고 결과적으로 그걸 들어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많이 안 빠지고 계속 버티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25% 관세 부과에다가 중국에 추가 10% 관세하고 중국에서 또 보복 관세하고 다시 또 추가 관세 이렇게까지 갈 걸로 생각한다면 여기서 멈춰지는 게 아니고 이제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으로 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시장이 반응하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게 뭐 심각하게 여기서 또 뭐 받고 더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같이 망하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은 그렇게 했지만 멕시코라든가 캐나다 관세 이런 부분들이 시행되기 바로 전에 어떤 극적인 타협 이걸 노리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이건 진짜 그 포커판으로 보자면 가진 놈의 행보입니다. 놈자를 안 붙일 수가 없죠. 미국이 많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커판에서 그렇습니다. 자금이 든다는 사람은 그 별로 안 좋은 카드로도 풀로 배팅은 때립니다. 때리면 상대방은 전 재산을 다 걸어야 되거든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요번에 좀 한몫 쥐어갖고 배팅 치고 이렇게 나면 다음에 또 배팅 치지 뭐 이런 생각으로 치는데 그 배팅을 받으려면 내 전재산 모든 걸 걸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을 때 감히 거기다가 대응해갖고 콜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고기를 숙이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나는 힘이 있다. 미국은 힘이 있다. 그러니까 그 싸울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딱 압박을 주면서 그러니까 추가로 보복 관세하면 더 때리겠다. 이렇게 압박을 딱 주면서 좀 말도 안 되는 관세를 때리죠. 때리면 상대방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모든 걸 걸고 국가의 명운을 걸고 망하는 걸 각오하고 그냥 한번 붙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협상을 해가지고 좀 제발 봐달라 이런 느낌의 어떤 액션을 취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포커판으로 치자면 모든 걸 거는 게 아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유리한 어떤 그런 그 힘을 이용해 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감히 못 따라오게끔 배팅을 친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재로서 분위기로 봤을 때는 상대방이 추가로 보복 관세 해갖고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 그래서 여기서 그 관세 부분이 어느 정도 극적인 타협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고 그 간밤에 미정씨가 그 많이 안 빠지고 어느 정도에서 멈췄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이 정도면 뭐 충분히 그 반등하려고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세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 입에 달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되게 심각하게 망하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 약재로 인해서 이 흐름이 여기서 이만큼 빠졌는데 추가로 더 빠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현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 세계 경제를 가지고 지금 도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움직였는데 국내 증시는 보시면 거래소가 0.15%에서 하락이 멈췄습니다. 이 부분은 국내 증시는 금요일에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죠. 미증시보다 더 심각하게 확 빠졌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제 그 월요일에 우리가 휴장을 하는 바람에 미증시가 반등할 때 우리가 그 반등을 따라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가로 간밤에 미증시가 빠졌더라도 우리는 이미 선 반영됐다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 지지선을 좀 지켜주는 이런 흐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 부분으로 인한 시장이 무너지는 현상 이건 이제 그 어떻게 진행될지 꼭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는 힘이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엄청난 변화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뭐 시장 보면 삼성전자 같은 이 종목도 지금 보합에서 멈췄죠. 이거 외국인이 어느 정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외국인 한 200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뭐 다 던져라 이런 느낌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진정된다는 뉴스가 나오면 그걸 빌미로 해서 이미 많이 빠졌으니까 그 반등하는 모습 이런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시장은 빠질 만큼 빠졌다 이렇게 대응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 뭐 나머지 종목들은 뭐 2차전지 이런 쪽은 악재들이 많이 떠가지고 지금 대거 빠졌고요. 그다음 있었던 부분이 이제 휴일 동안에 그거죠. 평화협정이 아니죠. 광물협정. 지금 충격을 너무 받아갖고 이게 말이 막 꼬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워싱턴 백악관을 방문해가지고 광물협정을 하려고 했는데 뉴스 다 보시고 아시겠지만 대충 그냥 스토리 보면 원 스토리는 그거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이제 써놓은 거 보면 광물협정 사인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밥 먹고 나서 이제 비공개로 그 이후에 이 휴전 종전 관련한 부분에 어떻게 할까 이 부분은 이제 뒤에 협의하는 이런 구도로 잡고 그 회담을 하려고 만났는데 이게 누가 의도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일각에서는 그 벤스 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의도적으로 그냥 판을 깨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광물협정 이런 걸로 해서 양보하는 그게 그 좀 속이 쓰리죠. 그 국토도 회복 못했고 광물까지 다 삥 뜯기면 그 자기 나라에서 좀 데미지가 심할 것 같으니까 깽판을 쳐가지고 그냥 이 상태로 파토내보면 전쟁이 안 끝나니까 적어도 전쟁 끝날 때까지는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강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비굴하게 굽히지 않는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큰소리 치고 탁 치고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광물협정 부분에 사인 안 한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논쟁한 이 부분 그게 이제 조금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벤스 부통령은 미국에 감사해라. 그리고 그 종전하기 위해서 뭔가 좀 이제 양보할 거 양보하고 좋게 좋게 가자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토를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으로 그냥 논쟁하다가 싸우다가 그냥 뭐 한마디로 그냥 그 우리 동네 말로는 때려치아버라 이러고 가붙습니다 그냥.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국으로 날아가고 또 이제 그 영국 쪽이나 이쪽 유럽 지도자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또 막 아이고 고생했다 이러고 또 좀 위로를 하죠. 왜냐면 이제 유럽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은 그럼 뜰치아프라 그러고 그냥 지원 끊어보고 너가 알아서 해라 하고 발 빼보면 됩니다. 뭐 이때까지 들어간 돈은 어쩔 수 없고 해보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해보면 미국도 아깝긴 아깝지만 투자하는 게 아깝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먹는다고 해서 미국은 데미지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하든지 말든지 빼면 되는데 유럽은 다르다는 얘기죠. 유럽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먹고 나면 그 주변에 있는 붙어 있는 나토 국가들이 또 다른 공격 위협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걸 우크라이나 쪽에서 막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영국하고 뭐 프랑스 이쪽 팀들은 계속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대충 끝난 것 같습니다. 뉴스 많이 보셔갖고 아시겠지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는 부분이었는데 원래 장 시작하기 전에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재건 관련주로 올인돼 있었죠. SG부터 해서 진성 TC까지 쭉 해갖고 982만원어치를 딱 포진하고 있었는데 이제 광물협정이 파토나 버렸으니까 그 금요일에 광물협정을 할 거라는 그 부분을 대부분 다 믿었단 말입니다. 광물협정 사인하려고 그 대통령끼리 만나가지고 사인할 때는 적어도 만나기 전에 조율이 다 된 상태에서 만나는 게 통상적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때까지 봤을 때는 항상 그랬거든요. 만나가지고 그냥 그 카메라에 비춰지는 모습은 좋게 좋게 그냥 우리 사이 좋은 타임 막수 한번 하고 덕담 몇 마디 하고 그렇게 이제 밥 한 그릇 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인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다음 그 뭐 심각한 부분은 그 방송에 안 나오게 비밀 협상을 해갖고 이제 처리를 하죠.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건 뭐 만나가지고 인사로 딱 하고 카메라 방송 다 비추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뭐 몇 살만 안 잡았다 뿐이지 거의 뭐 그냥 막 사온 거죠 그냥 뜰치아프라 이러고 이제 갚았으니까 그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더 충격받는 거는 그냥 광물협정을 서명을 못했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닌데 그 과정에 보여진 그 비춰진 모습이 내가 안 논다 이런 식으로 하고 막 싸우듯이 헤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의 그 부분이 상당히 불투명해졌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주말 동안 기회가 있었어요.
금요일 저녁이었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해가지고 그 미국 측에서는 제렌스키 대통령한테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했고 제렌스키 대통령은 사과는 못한다. 미국하고는 사이좋게 지내고 싶 이것도 웃긴 이야기죠. 그냥 사과 못하겠거든. 그냥 미국하고 결별이 딱 하고 빠이빠이 하면 될 낀데 광물 협정은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한테 돈 많이 받았다. 뭐 감사하게 생각한다. 뭐 거칠이 쫙 이야기하고 나서 사과는 못하겠다. 이래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다시 만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대충 맥락으로 봤을 때 제가 느끼는 건 제렌스키 대통령은 정전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정전은 러시아가 빼앗은 땅을 그냥 그대로 현 상태로 해가지고 정전하는 쪽으로 이런 안을 잡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혹은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을 미국의 50%의 어떤 그 광물에 대한 권한을 띄주고 하기 때문에 땅 뺏기고 돈 뺏기고 다 뺏기는 이런 협정이기 때문에 이걸 체결하는 순간 그 젤렌스키는 종전되는 순간에 바로 대통령에서 잘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 우크라이나 어떤 지금 군인들이 죽어가는 이런 현상 이런 것보다는 당장 내가 잘리면은 내 앞길이 막막하다 이게 되니까 어떻게든 꼬투리 잡았고 파토내보고 전쟁 계속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져 버렸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계속 이야기해봐야 결론은 똑같지만 정전 관련주에 상당히 심각한 그런 문제가 발생해 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그 장 시작하기 전에 비중을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가지고 있던 SG라는 종목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인도 쪽에 도로 공사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얘는 좀 가져가 보자는 생각했고 전진건설로봇은 200만 원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줄이겠다 생각했고 한미글로벌은 의외로 또 종전 쪽보다는 다른 쪽에 데이터 센터 뭐 전라도에 짓는 뭐 이런 쪽하고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이건 실적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얘는 그냥 놔두자 이렇게 잡았고요. 그다음 대등기하고 진성TC인데 진성TC는 다 팔아버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시장하기 전에 생각을 해놨던 것 때문에 그 좀 부안해동이 돼버렸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는 거 보고 있으면 좀 대응이 됐을 건데 얘는 던지자 딱 생각하고 있었고 대동기어도 100만 원 갖고 있었는데 요건 대장격이니까 요건 나누자 뭐 대충 요렇게 하고 갔는데 아침에 장 시작하고 나서 이게 그 추락을 해버리니까요. 갭으로 떨어진 다음에 쭉 뒤로 그냥 막 밀리니까 이렇게 밀리니까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가지고 던져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 줄여버렸고 그 다음 전진건설 로봇도 쭉 빠졌을 때 이쪽에서 그랬을 거예요. 이쪽에서 100만 원 줄이니까 손실이 컸죠. 그러니까 뒤에 가서 여기서 줄였으면 손실이 적었을 건데 가장 많이 빠졌을 때 이 자리에서 줄이니까 손실이 발생해 버렸고 SG도 비중을 줄였는데 여기서 비중을 줄여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느라고 손실이 좀 더 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그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정전은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하긴 하는데 왜냐면 그 지금 봄이 다 됐기 때문에 봄이 지나고 이제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그 전쟁 치는 땅이 뻘밭이 그 뭐라 하던데 바퀴가 푹푹 빠지는 그게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전투가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막 푹푹 빠질 때는 전차가 못 지나가니까 서로 그냥 그 항공으로 그냥 펑펑 쏘고 던지고 뭐 드론으로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땅이 굳고 나면 이제 실제로 병력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우크라이나가 그 넓은 그 전선을 방어를 해낼 수 있겠느냐. 여기에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이 듭니다. 지금 북한군도 추가로 더 증원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럼 이제 총력을 다해서 붙었을 때, 여기서 트럼프가 미국은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발을 빼버리게 됐을 때 포탄이 부족해가지고 전쟁에서 밀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생긴다. 이런 게까지 다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는 유럽 국가들이 미국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급하니까 유럽으로 우리끼리라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로 힘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희박해져 있는 상태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긴 시간 동안 과연 미국의 그 전폭적인 지지 없이 지원 없이 견뎌낼 수 있겠느냐? 여기에 이제 의문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 시장 움직인 거 보면 재건 관련주를 쭉 밀렸는데 대부분 다 양봉으로 들어올리면서 그 어느 정도 방어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굳이 해석하자면 그 광물 협정이
파토났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악재해서 떨어졌는데 결과적으로는 전쟁은 끝날 수밖에 없겠다. 미국이 발을 빼는 이런 현상이 나오든 아니면 제렌스키가 다시 고개를 숙이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협상을 하든 어느 쪽으로 하든 간에 종전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다. 시간의 문제지. 그래서 뒷부분에 반등하는 그림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오늘 좀 강했던 섹터가 이 방산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방산 관련주가 강하게 움직인 거는 시간에 다니까 한번 보면서 할게요. 방산 관련주가 강하게 올라간 그 흐름은 미국의 지원이 안 되게 되면 유럽 쪽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방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든 안 무너지든 간에 러시아가 계속 확장하기 때문에 유럽 나토 국가들이 전부 다가 군비 증강을 해갖고 군사력을 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인해서 이제 방산 관련주들이 대거 급등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방산 관련주가 오늘 좀 강한 흐름이 보였고요. 특히나 이 한일단조 상한가 나왔습니다. 포탄 이야기만 나오면 얘가 그냥 흥분하죠. 그래서 얘가 가장 좋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건 왜냐하면 다른 방산주는 다 올라가 있는 상태의 고점 부분이니까 좀 부담스럽지만 이 한일단조는 떨어져 갖고 거의 바닥에 헤매고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현재 위치가 낮았기 때문에 강하게 밀어 올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상한가 들어갔고 그 다음 뭐 퍼스텍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뒤따라가는 그림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좀 약했고요. 그래서 방산주들이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거의 다른 건 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 뭐 이 상황에서 뭘 더 봐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이런 파이버 프로 같은 이런 종목도 방산 쪽으로 어느 정도 분리되기 때문에 안 빠지고 그냥 덜 올리려는 시도가 좀 나왔다. 드론 관련해서 뭐 이런 종목들 이 에이럭스 이 종목이 또 시간에서 방방 뜨고 있군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갔고 그 다음 뭐 화장품 관련주 이런 거는 또 뭐죠 왕이 부장이 방한하는 게 취소됐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 또 주춤하는 그런 그림 나오고 기타 등등 했는데 다른 거는 뭐 지금 관심사가 없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오로지 전쟁이냐 평화냐 그러니까 재건 관련주냐 방산 관련주냐 이런 쪽으로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산 관련주 쪽으로 들어가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그래가지고 너무 빨리 떠버리기 때문에 따라가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일단 재건주를 비중을 대폭 줄이는 걸로 제가 전에도 한번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비중을 줄인다는 얘기는 더 빠지더라도 그냥 홀딩한다는 마음으로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G200하고 전진건설 100 그다음 대동기업 100 이게 전진건설 200 가지고 있던 거를 대동기업하고 전진건설 100에서 200 이런 식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한미글로벌은 뭐 어느 뭐로 보나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서 별로 오는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그대로 홀딩 뭐 대충 이렇게 해서 잡고 현금을 351만원 제가 최근에 현금 비중 중에 가장 높은 비중입니다. 현금을 351만원 잡아놨고요. 이거 그만큼 이제 시장이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디로 튈지가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현금 비중을 높여놓고 이 정도 하면 뭐 더 빠지더라도 재건 관련주는 그냥 그대로 가져 있어도 더 이상 손실이 커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손실 부분은 어느 정도 방어를 했고 현금 부분은 부득이하게 지금 1000만원 밑으로 내려가서 손실이 너무 커버렸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당일 매매 쪽으로 치중해가지고 당일 매매로 그날 아침에 파악해가지고 좀 강해 보이는 섹터 쪽으로 들어가는 어디로 튈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미증시 끝나고 나서 그 다음 국내 증시 시작할 때 그때 상황 봐서 당일 강한 종목 쪽으로 해서 단타 매매로 하기 위해서 350만원 남겨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고생들 많으실 것 같고요. 일단 뭐 저부터도 지금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조금 많이 힘이 안 납니다. 그렇지만 항상 끝나고 나면 좀 허탈하지만 시장은 항상 열린다는 그 부분 그래서 위기가 생겼을 때는 비중을 줄이고 다시 좀 재정비해 가지고 올라갈 때 시장이 좋아질 때 빨리 따라붙어 가지고 손실을 빠르게 많이 하는 이런 전략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